22대 국회 선거에서 언론인 출신 12명이 처음으로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는데요.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언론계 영입인재 13호죠. 더불어민주당이 영입된 인천 남동구을 이윤기 당선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OBS 노조위원장도 하셨고 언론인 출신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여기도 활동하셨고 그때 역할과 지금 이제 당선인 곧 있으면 이제 의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좀 달라진 신분이라고 할까요? 뭐 주변에서 바라보는 기대 이런 것들 좀 달라짐을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암만 해도 이제 유권자가 있고 국민들이 있으니까 공인이잖아요. 뭐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그래서 아주 잘해야 되겠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치가 9%포인트의 격차로 당선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격차를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선거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거 들어갈 때 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입 인재 출신으로 처음 정치를 해서 뭐 잘 정치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긴장하고 임했어요. 근데 선거를 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국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권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다, 국민들이. 그래서 정권 심판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구호성이 아니고 가슴에 와닿는 정치 이슈가 돼버렸구나. 그런 걸 느꼈고 선거 중반 가면서 분위기가 괜찮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렇지만 또 막판에 보수 진영도 결집을 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뭐 열심히 했습니다. 예, 영입인재로 제가 소개도 해드렸고 말씀도 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영입되면 전략 공천을 받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고 그동안에 일종의 관례처럼 작용을 했는데 나를 갑자기 이런 곳에 경선을 치르게 했단 말이야. 좀 섭섭하거나 이러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2월 2일 날 영입인재로 영입이 됐고 3월 2일 날 경선이 결정이 됐는데 사실은 영입인재들은 대부분 전략 공천을 합니다. 근데 저희 영입인재 중에 이번에 6분이 경선을 했어요.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도 경선을 했고 저도 경선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당시에 민주당 상황이 공천 논란 때문에 좀 소란스러울 때였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고민을 했는데 영입인재들이 솔선수범해서 경선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경선에 임했고 저는 저하고 경선한 민주당 후보가 12년 윤관석 의원의 후계자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이 탄탄한 분이었고 저는 3월 2일 날 경선이 결정돼서 3월 11일, 12일 날 경선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경선을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년 대 일주일의 싸움이었는데 특히 당원 경선에서 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신인이나 영입인재 가산점 없이 이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기존의 민주당원들 훌륭하시지만 지금 온라인 당원들 민주당의 당원들이 민주당의 좀 중심축이 돼가지 않나. 그래서 지역 정치의 구도도 이제 어떤 온라인 당원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제가 경선에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유사한 질문이긴 한데 방금 당원들의 힘을 받다고 하셨으니까 얼마 전에 민주당 당선인들이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가졌고 거기서 주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 특히 당원들의 관심사는 당원과 의원들의 마음이 어긋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불만들이 당원들 사이에 좀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왔습니까? 1박 2일간 워크숍 정말 막말로 속된 말로 빡세게 했습니다. 밤 11시까지 뭐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당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당원이 더 강화되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이 돼야 된다. 그런 결론에 모두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당원권이 투표권도 그렇고 강화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게 민주당 당원이 지금 250만이라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당원을 보유한 정당은 없어요. 그래서 당원 중심의 민주당으로 좀 더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당원의 힘으로 민주당이 개혁적이고 더 힘있게 가야 된다. 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워크숍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워크숍에서 무슨 논의가 됐냐면 민생과 개혁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민심, 정권 심판의 민심은 결국은
민생이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원한 건 내 삶을 지켜달라, 내 가정을 지켜달라, 내 직장을 지켜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키기에는 지금 정권이 너무 부족하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권을 심판하고 내 삶을 지켜달라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민주당이 이제 22대 국회에서 민생을 잘 챙기지 못하면 민주당도 국민들한테 좀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생을 챙기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서 개혁 법안이나 개혁적인 모습을 같이 가면 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 중심으로 성과를 내겠다 이런 네. 말씀하셨고, 지난 2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주당도 함께했고 시민단체도 쭉 함께했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 현장에 나가셨죠? 예, 네, 갔습니다.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근데 저희 당에서도 오랜만에 대규모 집회를 했고 일반 국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그 사건이 복합적이잖아요. 최상병이 순직한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했냐 안 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국방부 장관 뭐 출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지금 정권의 어떤 총체적인 문제를 다 드러내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이 너무나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이 내일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동방몰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과 함께. 그래서 내일 본회의가 너무 중요하고, 여기서 국민의힘이 잘못 선택을 하면 대통령도 함께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위헌 소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재의결이 예정돼 있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한 17표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상식처럼 17이라는 네. 숫자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언론인의 촉이라는 게 있으실 텐데 이탈표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십니까? 뭐 누구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 임기도 있지만 의원들의 임기는 더 길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정권이 뭐 거의 레임덕처럼 보이는 이제 시기가 오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같이 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스럽고, 이번 그 내일 본회의 그 찬성이냐 반대냐에 있어서 중간에서 고민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들의 다른 판단 부탁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 예.